문화유산의 해 특집 얼굴 없는 얼굴, 이름 없는 이름. 오늘은 제2부 어느 판소리 명창의 자서전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대웅제약, 한국통신, 현대전자, 한국야쿠르트, 한생퍼시스, 조선일보, 대한항공, 롯데해무유, LG화학,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쌍용자동차,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공동 제공입니다. 고객의 시대가 열립니다. 현대자동차 카드. 신용카드의 기능은 기본이고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만큼 신차 구입 시 돌려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카드. 현대자동차만이 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혜택이 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디 갔어요? 잡으러요! 잡아? 잡아라! 아니! 기침 잡는 지미커프요! 대웅제약이 만든 기침약 지미코프. 기침 잡았어요? 그럼요! 애들 기침, 아버지 기침 다 잡았죠? 지미코프 참 용하네. 우리 집 기침약 지미코프. 에이, 전화가. 여보세요? 스트레스. 에이. 빠르고 간편한 한국통신 시외전화로 거세요. 어디 거두절미하고 지역번호부터 누르면 여보세요? 어? 그냥 걸리네? 통신 일상을 만드는 현대전자의 기술력이 손안에 들어왔다. 손안의 작은 미소, 현대 디지털 시스템엔 잘 걸리고 잘 들립니다. 현대 디지털 시스템엔 젊음의 활성 발효유 맛조니. 상쾌한 나의 젊은 맛조니. 싱그런 젊음 건강한 미 모두가 오늘 함께 맛조니. 한국 야쿠르트. 살아있는 퍼시스.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실적이 살아납니다. 능률이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사무실 퍼시스. 여보, 신문 보던 손으로 빵을 먹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조선일보는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다고. 콩기름 잉크로 신문을 만든다고요? 그래, 석유 잉크가 아니고 콩기름 잉크.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조선일보. 스튜어디스 김미영입니다. 미주로 가세요? 그럼 저희 대한항공으로 다녀오셔야죠. 미주 14개 도시로 매주 87회 편리한 스케줄로 모시거든요. 서비스요? 그건 바로 저희들의 몫이죠. 언제나 정성을 다해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침 설거지하기 무섭게 저녁 준비가 걱정되시죠? 롯데 정통만두로 만둣국을 끓여보세요. 야채와 고기가 듬뿍 들어 온 가족이 좋아하는 색다른 별식이 될 거예요. 롯데 정통만두. 맛있는 게 정통이에요. 롯데햄 냉동식품. 올해는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의 해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이 이미 정해졌고 이제 실행만 남아있다. 사실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하고 제대로 전승하자는 데는 너나가 따로 없을 것이다.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느끼고 깨닫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사실 그동안 우리는 문화유산을 가꾸고 빛내기 위해 제대로 이루어놓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를 굳이 문화유산의 해라고까지 정하면서 대대적인 사업들을 구상하고는 있지만 다소 의구심을 가진 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도 다 그런 까닭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부문 춘향가 기능 보유자 오정숙 명창. 오 씨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따뜻한 애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글쎄요,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안 됐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절 보고 그래요. 오 선생 같은 분이 외국에 가서 태어났으면, 일본 가서 태어났으면 기가 막힌 대우를 받을 텐데, 일본에서 문화재가 됐으면 기가 막힌 대우를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참 뭐라 그럴까 각박하다 그럴까요? 예, 소홀하다 그럴까요? 예, 물론 나라에서 이렇게 문화재라는 참 칭호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것은 감사합니다만은 내 대 지나서 내 다음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대접이 소홀하고 예, 옛날에는 이 문화재라는 법도 없었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어려서 소리할 때는 소리한다고 관세당하고 천시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옛날 같으면 어디 대학에 국악과가 어디가 있으며 국악과 저희들이 나가서 강사 노릇을 제가 지금 현재 서울 대학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강사 노릇을 헐이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국악과가 있고 판소리 전공이 있고 판소리 전공이 있으라고 생각도 못했죠. 여류명창 오정숙의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한 대목이 흐르고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지금 오정숙의 판소리 중에서 춘향가 한 대목이 흐르고 있다는 표현은 또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판소리는 공연 실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소리나 창만을 독립해서 판소리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판이란 관객 앞의 무대를 지칭하는 말이고 광대의 몸짓과 고수의 표정 또는 관객들의 호응 등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판소리 감상에는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도 동원되기 마련인 것이다. 학자에게만 개념 정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문화예술에 관한 한 누구에게나 정확한 개념 파악이 중요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화유산이란 어느 특정 시기, 어느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 구성원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판소리는 그 발원지가 호남 지방이고 많은 명창들도 호남 지방에서 배출되었기에 흔히 남도창이라 불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광대소리라 불리워지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광대는 판소리에 대한 역사성 풀이의 열쇠도 되는 반면에 가무, 자피 등의 기능인들에 대한 멸시와 천대라는 전통적 재래의식의 일면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다. 네, 판소리는 반드시 100일 공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100일 공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현재 소리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100일 공부 옛날에는 100일 공부를 들어가면 선생님이 밖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싹 깎아버립니다. 그 머리 칠 때까지는 여자가 머리 깎고 다른 사람 눈앞에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머리를 싹 깎고 선생님들이 밖에 못 나가기 위해서 수건 쓰고 다니고 수건 쓰고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저도 그 동초 저희 선생님 김연자 숫자 쓰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그 100일 공부를 3번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일이 지금은 이제 그 소라단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소리 많아가지고 소라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시내가 다 됐더군요. 지금 가봤더니. 근데 거기에 그 정시 제각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제각 그 김씨나 정씨나 제각이 아니면 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토구를 파고 토굴 속에서 공부를 하셨다는데 이제 지금은 그럴 수는 없고 그래 거기 가서 선생님을 모시고 100일 공부를 했습니다. 여류 명창을 꿈꾸며 삭발까지 하고서 100일 공부도 여러 번 했다는 오정숙 명창. 사회적 냉대나 시대적 흐름이야 어찌 됐던 간에 그녀 역시 치열하기 짝이 없는 예도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현역 여류 명창 중에서도 선두 그룹에 서 있는 오정숙 명창의 이력서부터 우선 들여다보자. 부모의 물을 쏟고 다시 가둬놓고 저도 그 자리에 죽수를 얻나 일제 암흑기인 1935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오정숙은 8.15 광복 이후 1948년에 삼성 여성 국극단에 입문하면서 공식적인 국악인이자 창극인이 된다. 그래서 14세의 어린 나이로 춘향전의 향단이 역과 흥보전의 돌람이 역을 맡아 타고난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전국 순회 공연 무대 위에 서기도 했다. 네, 그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저희 선생님이 그 혼합 창극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남녀 혼합해가지고 창극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그때는요, 이제 저희 선생님하고 그 임방울 선생님하고 두 분이 쌍벽을 이루셨었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임방울 선생님 때 김현수 선생님, 김현수 선생님 때 임방울 선생님 그렇게 그 쌍벽을 이루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저희들 어려서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창극을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그 소 달구지에다가 우리는 어리니까 거기다 세트 싣고 세트 위에다 저희들은 싣고 그리고 그 마을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 논에다가 가설 무대를 짓고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공연을 저희 어려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극과 판소리는 어떻게 다른가? 판소리는 고수의 지원을 받아 한 사람의 광대가 무대 위에서 40~50여 명의 등장인물 역할을 제각기 소화해가며 3시간에서 때로는 9시간까지 일정한 스토리를 전개하는 연희 형식이다. 그런데 창극은 신극의 영향을 받아 역할을 분담받은 수십 명의 소리꾼이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일종의 연극 형태이며 가문극 형식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판소리는 조선조 중엽부터 생겨난 서민 음악이라 말할 수 있다. 당시 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설화에다 어떤 이들이 곡조를 실어 때와 장소에 알맞게 각색도 하고 윤색도 해서 입신 좋은 한 사람이 전개하던 1인 음악극이요 1인 연희 형식이었다. 그때는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끼타령, 화룡도, 배비장전, 옹고집전, 변강세 타령, 장기 타령, 강릉 매화 타령, 무수기 타령, 가짜 신선 타령 등 12마당이 살아있었는데 고종 순종조의 선비 신재효가 뒤죽박죽이던 구전 가사들을 정리하여 6마당을 잘 정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체가 다 불리는 판소리는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 심청가, 적벽가 등 5마당에 불과하다. 소리도요,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 없는 소리는 소리를 쳐주질 않죠. 이제 팔명창 선생님 시대부터 오명창 선생님 시대부터 저희 선생님 시대부터 이렇게 오는데, 네, 저희 선생님은 그 오명창 선생님 중에 정정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제자시거든요. 저희 선생님이요. 그래서 정정열 선생님의 소리를 그 계보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남겨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정열 선생님 전통 또 우리 선생님에게 계보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판소리계에는 이른바 뜨내기 명창이란 있을 수가 없다. 창극 배우였던 오정숙은 1957년에 대한국악원 원장으로 선출된 적이 있는 동초 김현수의 문화생으로 10수년간 각고의 사사를 받으면서 판소리 5마당을 전수받는다. 명창 임방울과 쌍벽을 이뤘던 김현수 명창은 독학으로 소리 공부를 하다가 29세의 늦은 나이로 유성준을 찾아가 수궁가 1마당을 전수받기도 하고 조선 성악연구회에 들어가 송만갑, 정정열 등의 가르침을 받아서 흥보가, 심청가, 춘향가, 적벽가 등을 두루 배우기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일제시절에도 고등중학교까지 정성교육을 받는 등 국악계에선 보기 드문 고학력의 소지자였으며 판소리 사설의 난맥상을 바로잡는 데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다. 저희 스승이신 동초 선생님께서는요, 소리 시작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고 예술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그 예술이 빛이 나는 것이지, 제 아무리 예술을 잘해도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못하면은 그 예술은 빛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감히 선생님 같이야 제가 그렇게 참 먹었습니까만,
오정숙 명창은 아직도 귀에 쟁쟁한 스승의 목소리를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올바른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예도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러기에 요즘의 후배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도 많다. 판소리는요, 여간 맘먹고는 안 달라듭니다. 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판소리에 현신을 해서 판소리 몸을 담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애들은 그래요. 저희들은 공부할 때 배가 고프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냥 배가 고파도 참고 정말 이 맹물로 배를 채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들 어려서는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리운 게 뭐 있습니까? 배고픈 거 합니까? 내가 배가 고팠어 그랬다 그러면 지금 애들은 그래, 배고프면 라면 먹지. 그때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애들은 조금 하다 힘들 많습니다. 돼서 못 왔어요. 좀 쉬었다 하고서요.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몇 마디 하면 저가 금방 명창된 줄 알고요. 토막소리 몇 마디 배워가지고 금방 매스컴이나 타려고 그러고 저를 그냥 이렇게 과시해서 지가 제일이고 지가 그 소리 배갖고 지가 선생 노릇합니다 또. 지금 애들은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갖춰놓고 내 실력을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게 해놓고 선생 노릇을 해도 하고 내 실력을 남한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나는 판소리 합니다 하고 남 앞에 내놔야지. 자격도 없는 애들이 자격 있는 체 하고 잘난 체 하고 돌아가신 박지원 선생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가 지금 명창 다 된 것 같아도 아직 멀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면요. 정서를 어쩌는구나 불상혼자 천태명아 너무 그것만 하거나 청초진당 제어청관도 이윽고 1967년부터 이른바 오정숙 판소리 완창 발표의 시대가 막이 열린다. 말이 쉽지 갸냘픈 여인의 몸으로 한 무대에서 수시간씩 수십 명의 배역을 감당하는 판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능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어디를 배우시고 나만 쌓여 춘향가 완창, 흥보가 완창, 수궁가 완창, 심청가 완창. 이윽고 오정숙의 판소리에 매료됐던 관객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오정숙이란 명창이 우뚝 일어선 것이다. 1975년 전주 대사습 대회에서 오정숙은 장원을 하기도 한다.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들어갔다는 저 나온 우리 장모 들들에 그냥 한바탕 기어 뜯긴 모양이니 내가 여기서 음색을 딱 해내가지고 한번 불러보고 들어갈 수밖에 는 수가 일어나라 개 안에 아무도 없느냐 일어나라 아이고 상단아, 천일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희 아씨가 죽게 되어 성주 조상이 모두 발동을 하였는가? 바깥에서 초단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좀 나가보고 오니라. 오정숙 명창은 시민회관 별관에서 장장 5시간이나 소요되는 적벽가를 완창하기도 했는데 원래 적벽가는 활용도 또는 삼국지 등으로 불리던 고대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영호골 무용담이 본 줄거리여서 남성 서리꾼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여류 명창인 오정숙이 감히 도전 성공을 거뒀던 것이다. 명창이란 조선조 숙종 때부터 200여 년간에 걸쳐 전주에서 벌어졌던 대사습 경연 대회에서 장원을 한 사람에게만 붙여주던 칭후였다. 단오절을 전후하여 거행됐던 그 판소리 경연 대회 기간이 되면 전국의 명창 가객들이 전주로 몰려들어 서로의 기량을 뽐내곤 했다. 그래서 전주에서 명창이 된 사람들은 서울로 진출, 때로는 임금 앞에서 소리를 할 기회를 얻어 국창이란 칭호까지 얻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주 대사슴 놀이는 명창 출세의 등용문구시를 톡톡히 해왔던 것이다. 권삼득, 홍흥록, 염계달, 모흥갑, 고수관, 김계철, 신만역, 박유전 등 전설적인 옛날의 8명창들이나 근세 5명창으로 이름을 떨치던 김창환,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열 등도 모두 전주 대사습 장원 출신이었다.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판소리는 조선조 후기 대원군 시절에 활짝 그 꽃을 피웠다. 그러다가 일제에 의한 국권상 시대 신극, 신문학, 서양음악 등 소위 신문화의 세찬 물결이 마구 밀려오면서 판소리는 그만 쇠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 일제에 의한 민족문화 말살 정책도 판소리의 숨통을 조이는데 단단히 한몫을 하기도 했다. 판소리야말로 서민들의 감정을 고지곧대로 표출, 정화하는 능력을 가진 민속악이었기에 일제는 우리 민족 감정의 계승을 악착같이 가로막고자 했던 것이다. 비단 판소리뿐만은 아니리라. 악랄한 일제에 의한 고통, 그리고 가난한 해방정국, 게다가 6.25 전쟁에 이은 소비지향적 미국 향락문화의 무차별 비호의, 또 어설픈 해외 유학파들에 의한 외국문화 선호 풍조 등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은 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이란 자기 비하의 민족적 열등의식 등은 그만 판소리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전통문화 유산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버렸다. 예를 들면 초중 고교 음악 기억버서에 도레미파로 표기되는 서양식 음계의 음악만 소개됐지 궁, 상, 각, 치, 우로 표기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음계가 어디에 실려 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소리의 맥은 용케도 이어져 왔다. 판소리만은요, 저는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가 판소리를 시작하려면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시작하고 죽을 각오가 아니면 하지 마라. 의설표 할 때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지금 이제 초급생이 오면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소리를 하려면은 정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아니면은 판소리는 못한다. 차라리 다른 걸 해라. 악기를 해라. 그리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지금 허연재치가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이 소리는 정말 이 속된 말로 배창시가 끊어져야 돼요. 속된 말로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하는데 어려서부터 그것도 중간에 해서는 되지도 않고 어려서부터 해야 몇십 년을 해도 20, 30년을 해도 될 놈이 있고 안 될 놈이 있습니다. 또 이게요. 예. 근데 이렇게 애쓰고 한 소리를 이렇게 일평생을 외길만 걸어온 사람은 너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하나라져요. 차마 이름 밝히기는 거부했지만 어느 국악인은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해외 공연을 나갈 때는 가슴이 부푸는데 귀국길에 김포공항만 내려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또 어느 한국 무용가는 이런 말도 했다. 외국에 나가면 거의 국빈 대접을 받는데 국내에서는 뼈저린 소외감만 느낄 뿐이라고. 그렇다면 판소리의 오정숙 명창은 과연 외국 공연길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제가 이제 베를린을 갔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 이대 교수님, 황병기 교수님하고 돌아가신 김동준 그 국고십니다. 예,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서해 한 조를 이뤄가지고 그 구라파를 갔었거든요. 근데 베를린을 가서 소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각 교수, 각 대학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 정계에서도 뭐 또 오시고요.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 그 지방의 그 거물급들이 뭐 다 오셔서 이제 소리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심청가를 1시간 반 동안을 했어요. 근데 그 심청가 가사를 거기 그 베를린 이제 말하자면 그 영어로 해가지고 그 번역을 했어요. 가사를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소리를 하는데 조용히 숨소리도 안 나요. 소리를 감상을 하느라고요.
그러면서 책장만 넘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우리 그 교포들도 있고 그 유학 간 학생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우리 학생들은 말하자면 그 뺑덕이네 나오고 그러는 데는 그 내가 그냥 안일을 하면 웃고 그러거든요. 그럼 자기들도 보니까 가사가 그 웃음이 나오는 가사니까 같이 웃어주고 또 슬플 때는 같이 슬퍼주고 그렇게 감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숨소리도 없이 감상을 하더니 끝나고 나니까요. 거짓말 안 보태고 한 7, 8분을 기립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 황병기 교수님이 아이고 오 선생 안 되겠소. 가서 재창으로 한마디 더 해주시오. 그러고 말씀을 하셔서 할 수 없이 나가서 제가 또 판소리를 할 수는 없고 성주풀이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더 좋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하하 내가 판소리 한 보람을 여기 와서 느끼는구나. 이미 10여 년 전 오정숙 명창도 독일의 베를린 공연에서 7, 8분이나 되는 기립박수를 받은 바 있고 그곳의 음악 교수들로부터 한국의 판소리야말로 대단한 연구 대상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말하자면 서양에서는 수십 수백 가지의 악기와 수십 수백 명의 성악가가 등장해서 공연하는 오페라를 우리 판소리꾼은 달랑 고수 한 사람만 데리고 혼자서 전담을 해버리니 그들에겐 신비와 경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니 그들은 우리 소리꾼의 목소리에서 자기들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한 신비로운 매력을 발견했던 것이다. 하기야 서양인들이 어찌 우리나라 판소리꾼들의 생사를 결단하는 수련 과정을 짐작이나 할 수 있으랴. 그렇다. 흔히 하는 말로 판소리에서 득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전수 10년, 독공 10년, 유랑 10년 등 자그만치 30년간의 피눈물 나는 세월을 요한다고 한다. 따라서 소리꾼이 되려면 금주, 금욕의 수도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명창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다는 불문율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명창의 반열에 들어선 소리꾼들은 과연 우리 일반인들에게 어떤 경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잠시 뒤에 역대 명창들이 남긴 비화의 기록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진정한 남자만의 시간 속에 존재한다. 필리 쉐이브. 새로운 필리 쉐이브가 약속하는 뛰어난 면도 효과. 피부 깊숙이 깎아주고 피부까지 보호한다. 거울 속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필리 쉐이브. 자신을 돌아보는 남자를 위하여 필립스. 또 끊기네요. 네, 7번으로 바꾸는군요. 이동전화 선수 교체 100% 디지털 017 네, 바꾸니까 터지는군요. 바꾸면 잘 걸립니다. 즐거웠어. 김 과자 아침에 약속 있다며. 걱정 마. 왜 안 오시지? 아빠다. 아니 너 아빠 내일 아침에 축구하는 거죠? 그럼 아침의 약속을 위하여 컨디션. 조선조 정조에서 순조조까지 생존했던 권삼득 명창. 원래가 양반의 자제였던 그는 우연히 판소리에 매료당해 글 공부는 하지 않고 혼자 소리 공부에만 매달리게 됐다. 드디어 몇 차례나 글 공부는 하지 않고 소리 공부에만 미쳐버린 아들 모습을 목격하게 된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과거에 급제도 하지 않고 광대패로 전락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만 아들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한다. 이제 권삼득은 가족들의 손에 의해 거적 속에 말려버린 신세가 되어버린다. 거적 속에서 권삼득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애원을 한다. 이왕 죽을 목숨이니 소리나 한마당 부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신히 아버지 허락을 얻어낸 권삼득이 판소리 한마당을 풀어놓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애절하고 슬펐는지 전 가족의 통곡을 자아냈다고 한다. 결국 아버지는 족보에서 권삼득이란 이름 석자를 삭제하는 대신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기에 이르렀다.
건종 때인 1820년경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던 이날치는 성질이 칼날 같다 해서 이날치로 불리워졌다. 처음에는 명창 박만순의 고수이기도 했던 그는 박만순의 박대에 격분, 북을 때려 부수고 소리 공부길에 들어서서 득음의 경지까지 올랐는데 그의 새 타령은 신기 바로 그것이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이날치가 뻐국새나 쑥국새 등이 지저귀는 소리를 내면 실제 그런 새들이 그의 주위로 날아와 지저귀기도 했다는 것이다. 권좌에 오르기 전에 대원군은 저작거리에서 허잡스러운 서민들과 어울려 살았기에 그러했겠지만 유난히도 판소리 감상을 좋아했고 명창들을 가까이 했다. 진주의 어느 기생집 머슴이었던 박기용이 천신만고 방황 끝에 전주 대사습에서 명창으로 등극했다. 그의 나이 25세였다. 대원군이 소문을 듣고 운영궁에서 그를 불렀다. 그런데 박기용은 외모가 엉망이었다. 오른쪽 눈알 하나가 툭 붉어져 나와 개구리처럼 생겼고 핏발이 언제나 벌겋게 서려 있었으며 눈곱까지 끼어 있어 광대는 인물치레가 첫째라는 조건에 한참 미달이었다. 박기용을 대해본 대원군은 신하를 시켜서 그에게 술을 잔뜩 먹였다. 그리고 전의로 하여금 박기용의 못생긴 눈알 하나를 파내어 애꾸로 만든 뒤 그의 판소리 한마당을 들어본다. 과연 박기용의 소리는 천하일품이었던 모양. 대원군은 박기용을 가선이라 축혀 세운 뒤 검정 오수 안경 하나를 하사하면서 너는 어전에서도 안경을 써도 좋다는 특별 배려까지 했다고 한다. 그 당시 궁궐에서는 안경을 절대로 쓸 수가 없었다는데 말이다. 그분은요, 이 소리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네, 하늘에서 내리는 목이고요, 천구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목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소리를 하셔도 티끌 하나 없어요, 목에. 티끌 하나가 없습니다. 그냥 고개 하나, 옛날에 지금이니까 막 뭐 신식말로 제스처 쓴다고 막 고개들을 흔들고 그러는데요, 옛날 그 선생님 소리 하실 때는 물동이에다가 물을 하나 담아서 바가지를 엎어서 이구 소리를 하셨답니다. 왜? 고개 찌르지 말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서서 소리를 하시는데도 치려면 치려는 대로 나오고. 네, 그러니까 소리 구분을 하자면은 그때는 기교라는 걸 좀 적었고요. 기교는 적었고 음으로만 가지고 나갔었어요. 예, 그 음으로만 가지고 말이죠, 고저만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정숙 명창은 선배 여류 명창 이화중선의 소리를 이렇듯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했다. 소리에 빠져본 사람들만이 상대방의 소리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같은 종류의 꽃이라도 그 꽃이 자라는 토양에 따라 모양과 빛깔이 다소 달라질 수 있듯이 판소리 또한 그 소리를 하는 명창에 따라 창법을 달리하기도 한다. 창법의 특징에 따라 전통적으로 이어진 창제 또는 유파가 곧 그것인데, 흔히 사람들은 호남지방의 동서를 구분하여 동편지방의 제를 동편제라 하고 서편지방의 제를 서편제라 했다. 1968년에 발행된 바 있는 국악 대전집에 서술된 동서편제 풀이를 인용해보면 이렇다. 자주 왕실에도 불려가 어전광대의 이름까지 얻었던 성흥록은 벌써 한제에만 뛰어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크다. 그러나 그의 목을 본뜨고 그의 법을 이어받은 문도들이 자랑삼아 송선달제라고 내세우니 이가 또 소리조 동편의 흐름을 낳게 된 것이다. 이 동편제의 이름은 성흥록이 전북 운봉 땅의 출신이요, 그 법이며 제가 한지경 안에도 순창, 흥덕, 구례 등과 같이 비교적 동편 땅에 놀랍게 퍼진 것에서 온다. 서편으로 말하면 파구전의 법제를 쫓는 무리가 우연히 광주나 보성 같은 서편 지방에서 왕성한 것에서 갈라졌던 것이다. 흔히 말하기를 동편은 우조가 많고 서편은 계면이 많아 그 서러운 소리를 치는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동편제 판소리는 거칠고 호걸스러운 창법을 구사하는 데 비해서 서편제는 애상적이고 때로는 서러운 울음소리까지 낸다는 것이다. 만약 판소리를 1인 오페라에 비유한다면 소리꾼은 무대 위의 전 등장인물이 되고 고수는 오케스트라 전 단원이 된다. 따라서 명창은 좋은 고수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명창은 초대면의 고수와는 절대로 공연을 하지 않는 관습이 있다. 판소리의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휘모리, 잦은모리, 언모리, 어중모리, 세마치, 단모리, 단중모리, 휘중모리 등이 있는데 문제는 소리꾼과 어떻게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호흡을 맞추느냐에 있다. 그런 까닭으로 한성준, 정원섭, 박판석 등이 유명한 고수로 이름을 날린 바 있고 김명환, 김득수 같은 이가 그들 뒤를 이어 이름을 떨친 바 있다. 무릇 공연예술은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이 성패의 관건이다.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판소리 마당이 못 된다면 제 아무리 이름난 명창의 무대라도 그 판소리는 실패한 경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럼 소리꾼과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한 정서적 유대가 있을 때만 공감대 형성이 가능해진다. 바로 이런 면에서 지난 1990년 10월 14일 평양에서 개최된 바 있는 범민족 통일음악회에 오정숙 명창이 참가, 평양에서 판소리 공연을 가졌기에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평양도 황병기 교수님이 단장님으로 해가지고 인솔을 해가지고 황병기 교수님, 또 저 대전 모건대학에 있는 노동원 교수님, 네, 또 지금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 김호라 선생님, 이제 또 서도소리 하시는 오봉여 선생님, 또 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정철수 씨라고 그분이 이제 북반주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갔었는데요. 평양을 가니까 평양에서는 판소리라는 게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 말이 불어주화가 한다. 옛날 양반 찾고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는다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시조도 그렇고 이제 김우라 선생님 가셨어도 그 별 그렇게 뭐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대목을 했는가 하면은 신봉사하고 심청이하고 그 상봉 대목입니다.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죠. 그 상봉 대목을 하는데 숨소리 하나도 안 나고 들어요. 근데 어떻게 극장이 큰지, 극장이 무대를 한 복판에 두고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뺑 돌아가지고 있는 극장인데 5,000명이 들어가요. 근데 그 극장을 어떻게 친 건지 안방 같아요. 안방에 앉아서 소리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잘 돼놨더라고요. 그냥 그 방음도 그렇게 잘 됐을 수가 없고요. 아니, 사람이 하여튼 뭐 발디를 넣을 틈이 없이 꽉 찼었어요. 조용하게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이 어쩌는가 보자 소리하면서 제가 객석을 열심히 살폈죠. 그랬더니 그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어. 인담소 풍랑 중에 빠져듣던 심청이가 산도서 왔어. 오는 대목을 하니까 안경 썼던 분이 안경을 벗더니 안경 밑으로 눈을 닦더라고요. 눈물을요. 그래서 역시 같은 민족이구나. 같은 배달 민족이구나. 이거 그런 걸 느꼈어요. 익히 알려져 있듯 북한에는 판소리란 민속악 자체가 소멸된 지 오래전인데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더라는 말이었다. 따라서 판소리야말로 우리 민족의 빗속 깊숙이 흐르고 있는 고유 정서인지도 모를 일이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같은 박수를 치는데요. 아니 뭐 말도 못하게 그 정말 속이 막 찡하고 아이고 이거 얼른 빨리 통일돼가지고 전부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전부 다 와서 우리 국악인들이 전부 다 와서 이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끝나고 나오니까 그러자 그 우리를 그 항시 보필하고 다니는 그 경호원이라고 그럴까요?
예, 안전원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여자분이, 그분이 나를 해서 하는 분이 김일성 대학을 나왔대요. 그 여자분이. 근데, 그냥 생전 뭐 말도 안 하고 없는 말이나 하고 대답하고 그러시던 분이 끝나고 나오니까 감동을 받았던가 봐요. 그 나한테 오더니, 아이고 아버지 하니까니 눈물이 푹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손을 잡고 역시 피는 참 물보다 진하다더니 같은 동포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소리로 당신 감동을 시켰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그리고 손을 잡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망월대 광덕던 선족족 파견 폭풍 공정오고이 진강을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기세를 살펴보니 정동을 대원 내게 중정으로 불러줘 그 마음성 분개하고 토봉방을 때 솟았구나 온부지 빈빈하고 풍속이 흡입하여 반반세지 빈판이라 경상도는 함양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월이 품에 흥복가 사는 인지라 저 새끼 감동을 보소 박씨는 집에다 물고 남대문 바성 내다라 7패 8패 청파 대다리 배고개 아들 얼른 넘어 오부작강을 끌어가 승방을 지내요 남태영 고개 넘어 우체 제 옆에 끼고 한중호 당도 당상당한 비행거들에 편편히 돌아는 것을 갖다 우리라 제 금전기여 좀 모르고 동동란 것 당상 통안기에 주세를 물고 동동란 것 욕곡청의 기단 소리를 불고 세상에서 동동란 것 안으로 벌벌 달려설때 불봉부에 올라앉아 제비만로 정확하고 공식적인 자료 제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문학의 일각에서 그나마 한국적인 것의 실체를 찾아보고자 하는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때가 1970년대 초반 무렵이었다. 현재까지 120여 회의 공연 실적을 쌓은 민회극단이 당장 연극 무대 위에서 우리 정서를 찾아보자는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하던 때가 그때였다. 민회극단 단원이며 오정숙 명창의 제자가 돼 있는 강선숙이 체험해본 소리 공부. 저는 민예극단 강선숙입니다. 처음에 제가 소리를 시작한 것은 순전히 연극을 위해서 소리를 해야만이 이제 전통 예술, 전통 우리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연극을 위해서 소리를 시작했는데 할수록 처음에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참 이렇게 좋은 게 우리 소리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할수록 정말 태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연극 배우니까 연극에 더 치중을 많이 하고 선생님은 항상 뭐 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할 바에는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이제 저는 연극을 또 연극 배우기 때문에 그쪽에 더 치중을 하고 소리를 하는데 연극 같으면은 그 정도 노력하면은 벌써 대가가 됐든지 우리 현대 가요도 그거 뭐 10분의 1만 해도 좀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가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어폐가 있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노력을 하면은 정말 대가가 되겠고 이 정도 노력을 하면 판검사도 문제 없겠다.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명승 집안에 새 명승 나기는 쉽지만은 명창 집안에 새 명창 나기는 어렵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실감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말을 자주 듣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아직 과연 무엇이 한국적인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예를 들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 있는 저 경주의 불국사를 두고도 단순한 불교적 문화재로 치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국사야말로 어떤 종교적 차원을 떠난 민족적 문화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몇몇 대학에는 국악과가 개설되어 있고 그 속에 민속악의 학과로 판소리 전공 과정까지 생겨났으니 때늦은 가문이 있으나 다행이란 말들도 들린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최영란은 판소리 이수자이면서 판소리의 이론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판소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판소리 애호 인구의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적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 판소리가 참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듯이 너무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든요. 누구나 우리 판소리는 배워야 되고 이 어려운 걸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책임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전공자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아리랑 정도는 누구나 부를 수 있으려면 쉬운 방법 그런 걸 참 모색해야 되는 것도 우리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제 전공이니까 정말 열심히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평생 과제로 생각하는 건 판소리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판소리에서는 쉽고 좋은 대목, 재밌는 대목이 많으니까 그런 대목을 좀 한마디 정도는 누구나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술의 전당 안에 있는 국립국악원. 원래는 정악이 모태인 그 국립국악원에도 민속악부가 있고 그 민속연주단에서 판소리꾼으로 근무하는 양명희는 오정숙의 문화생이기도 한데 아직도 가끔은 국악인으로서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고백을 했다. 양명희예요. 오종숙 선생님 문화재호 전술자이고 그리고 국립국악원의 민속연주단 단원으로 있습니다. 네. 생활을 하면서 거기 음악은 주체로 정악, 민속, 그다음에 이제 무용 이렇게 주로 이제 궁중음악이 중심인데요. 저는 이제 민중들이 즐겨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려졌던 그런 음악들을 이제 주로 하는데 이제 남도 민요나 판소리가 전공인데 남도 민요도 하고 이제 거기서 또 상설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월급이나 그런 서양 음악과 우리 음악을 비교했을 때 그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 너무나 얄팍하지 않나. 월급 문제든지 뭐 공연을 어디 간다든지 그러면은 사람을 또 봐가면서 주고 음악에 비교를 해서 주고 그러면 굉장히 서양 음악과 뭐랄까 어쩔 때는 소외감마저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참 판소리를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바이올린이나 서양 악기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어쩔 때는 혼자 볼 때도 많아요. 현재 중앙대학, 이화여자대학, 서울대학 국악과 등의 강사이기도 한 오정숙 명창은 그간 대전 대둔산과 전주 사이 운주면에다 2억여 원이란 사재를 털어 70여 평짜리 2층 한옥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동초각이란 그 건물은 스승이었던 김현수 명창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것으로 동초제 소리연구소란 간판을 붙이고 후진양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옛 명창들이 제각이나 절간을 찾아 오직 소리 공부에만 정진했듯이 판소리를 평생의 업으로 삼겠다는 후배들에게 그럴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는 게 동초각 설립의 근본 취지였다. 바로 그 동초각에서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 정신에는 누가 뭐래든
당장은 한 사람의 소리꾼으로 입신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소리꾼에 대한 사회적 보상 문제 따위는 관심 밖이라고 했다. 오종숙 선생님 전수생 정신혜입니다. 대둔산하고 전주 그 사이에 운주면에 자리하는 동초각이라고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저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더 이 학문에 더 열중을 해야 되는데 이 소리에 저는 제 나름대로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 제가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 산속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소리하고 국악을 하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어려운 여건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상황을 다 생각하고는 이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얼굴이 두껍지만 소리를 파고들고 싶어서 제가 찾아갔던 다른 학생인데요. 해보니까 제가 거기 가서 공부를 선생님을 모시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제 나이에는 지금 대학원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무슨 면에나 양면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저변학대하고 보급화하고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가 하면 이 자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류도 있거든요. 저는 후자에 속하는데 국악인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그러한 대우와 위에서 뒷받침해준다는 그러한 변화보다는 우리의 자질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은 선조들의 얼과 정신이 깃든 우리 존재의 뿌리다. 아울러 우리의 삶의 가치와 문화의 터전이며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를 부정하고 망각하는 사람들에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오늘의 자신은 없는 것이다. 올해는 늦게나마 정부에서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전승시키겠다고 천명한 문화유산의 해다. 우리 것,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것들에 각별한 애정이 필요할 때다. 판소리 명창 오정숙 씨의 얘기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우리의 문화유산들은 더 이상 얼굴 없는 얼굴도 아니고 이름 없는 이름도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있으니 손이 되고 금붕이 싹싹 보여 9월 9일이 한국은 동방왕시 소유여 깊은 수시에 장내고 장궁금 홍안성어. 어머? 소프에 웬 자동차 용품이죠? 아직 몰랐어요? LG 레이싱 제대로 만든 자동차 용품이죠. 방향제, 음이온 발생기, 간편 세척이 또 코팅 왁스까지.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마음에 쏙 들어요. 이제 가까운 슈퍼에서 구입하시라고요. 제대로 만든 자동차 용품 LG 레이싱, LG 생활건강. 고객의 시대가 열립니다. 현대자동차 카드. 신용카드의 기능은 기본이고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만큼 신차 구입 시 돌려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카드. 현대자동차만이 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혜택이 있습니다. 오징어는 울릉도, 굴비는 영광, 감귤은 제주도, 진돗개는 진도, 멸치는 거제도, 일톤은 봉도. 이 땅의 일톤, 봉고 제이투. 봉고다 많이 받습니다. 기아 자동차. 이것이 겨울용 신병 아이젠 2. 눈길 빙판길을 지거차며 달린다. 겨울길에 강한 타이어 아이젠 2.
금호 타일. 일상은 무쏘의 당당함으로, 만남은 무쏘의 자유로움으로, 휴식은 무쏘의 여유로움으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도시의 명차 무쏘 쌍용 자동차. 아침 설거지하기 무섭게 저녁 준비가 걱정되시죠? 롯데 정통만두로 만둣국을 끓여보세요. 야채와 고기가 듬뿍 들어 온 가족이 좋아하는 색다른 별식이 될 거예요. 롯데 정통 만두. 맛있는 게 정통이에요. 롯데 햄 냉동식품. 네, 안 돼. 이번 역은 광나루 장군대였습니다. 그봐, 되잖아. 디지털 011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통신 채널 디지털 011. 한국이동통신. 현대자동차 가족들이 고객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97 청춘년에도 저희 현대자동차는 보다 나은 기술과 품질로 더욱 좋은 차를 만들어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끊기네요. 네, 7번으로 바꾸는군요. 이동전화 선수교체 100% 디지털 017 한 번에 네, 바꾸니까 터지는군요. 바꾸면 잘 걸립니다. 문화유산의 해 특집 2부작 얼굴 없는 얼굴, 이름 없는 이름. 오늘은 제2부 어느 판소리 명창의 자서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최정호, 효과 이기훈, 음악 김종식, 기획 박동주, 구성 김영무, 연출 전문수, 해설 남궁윤이었습니다.